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귀가 해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아이는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혼이 났다. 너무 빨리 돌아가는 시계바늘 때문에 손바닥 맞고 울었다. 우리 아이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언제일까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5살? 뭐 이때일까요? 우리 아이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이는 신나게 놀지만은 엄마는 많이 기다리지요. 그 마음을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썼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난 게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아서 혼난 게 아니고 너무 빨리 돌아가는 시계바늘 때문에 혼난 거죠. 시간이 야속합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줄거리 쓰기, 글감의 줄거리 쓰기 보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주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제목, 친구보다는 학원을 가야 되겠죠? 처음입니다. 저녁 6시 중산공원에서 준혁, 윤서, 예훈이하고 이리저리 돌면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놀았다. 중간, 내일은 학교가 쉬어서 밤새 깔깔거리며 놀았다.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학원에 왜 안 갔냐고 물었다. 국사 학원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하지만 학원은 이미 끝났다. 이거는 노느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귀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아빠가 전화를 끊었다.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가만히 서 있었다. 왜 그랬니?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노란색 부분 봐주세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여기다가 살을 붙였네요. 친구보단 학원을. 저녁 6시 중산공원에서 친구들하고 놀았다. 준혁, 윤서, 예훈이 하고 붙여야 되겠죠. 이리저리 돌면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놀았다. 자, 맛있는 것은 100가지도 넘어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붙여주세요. 왜 엔터를 쳤을까? 엔터 치지 말고 이거는 뭐 변한 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붙여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학교가 쉬어서 밤새 깔깔거리며 놀았다. 자, 노는 거. 맛있는 것도 100가지가 넘고 노는 것도 100가지가 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썼으면 좋겠어요.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친구들과 인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놀다가 저녁 9시에 이제 3시간 놀았네요. 전화가 왔어. 자, 아빠가 학원 왜 안 왔냐고 물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화글로 쓰는 게 더 좋겠죠. 나는 이제야가 아니고 그제서야 이렇게 써야죠. 금요일에 국사학원 수업이 있다는 걸 학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학원 수업이 있다는 거죠. 기억해냈다. 하지만 9시까지 하는 거라 지금 갈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했다. 이렇게 문장 길면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만 담아내는 게 좋아요. 아빠는, 자,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요. 문장을 딱딱 끊는 게 좋아요. 아빠는 소리쳤다. 이렇게. 아빠는 소리쳤다. 아빠 학원에 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아빠 학원에 있는데 왜 안 와? 하고 소리쳤다.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까먹었어. 라고 말했다. 얘는 이렇게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고 나는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까먹었어. 이렇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전화를 끊었다. 점을 꼭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습니다. 영어만 찍는 게 아니고 국어도 찍어야 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가만히 중산공원 운동장에 서 있었다. 학원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알람을, 이게 없어 봐요. 알람을 맞춰 친구들과 놀고 학원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상하죠? 그러면, 아빠나 선생님께 혼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숙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실수가 반복된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다가 일정표를 기록해 놓고 꼭 지켜야 한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다가 일정표를 기록해 놓고 꼭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써놨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뭐 학원 시간이 늦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래야지 나만의 개성적인 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고쳤습니다. 친구보단 학원을. 저녁 6시 중산공원에서 정신을 차리자입니다. 정신을 차리자. 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이 일기를 보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놀았다. 준혁, 윤서, 예훈이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팠다. 아까 구체적으로 뭐 먹었는지 써라 그랬죠. 일본 라면집이 눈에 띄었다. 우리 저기 가서 우동 먹자. 내가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다. 그래, 친구들이 답해 주었다. 우동의 면발이 쫀득쫀득했고 국물은 시원했다. 맛있었다. 자, 지금 친구들하고 막 연락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논 거 어떻게 뭐하고 놀다가 일본 라면집 가서 우동 먹었어요. 아까 그냥 뭐 사 먹었다 이것보다는 우동 먹었다 더 좋죠. 게다가 먹으면서 면발이 쫀득쫀득하고 국물이 시원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정신 못 차리죠? 학원을 까먹은 거예요 지금. 배도 든든하고 힘이 났다. 마침 내일 학교가 쉰다. 마음은 더 느긋했다. 그러니까 이제 놀아야지. 좋았어. 우리는 모두 배드민턴을 가지고 있었다. 자, 노는 것도 아까 놀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쓰라 그랬죠. 쓰고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치기는 중산공원이 딱이다. 나는 예훈이와 쳤다. 나보다 예훈이가 더 잘 쳤다. 내가 계속 헛스윙을 했다. 야, 잘 좀 받아봐. 예훈이가 약을 올렸다. 응. 나는 그러려니 대답했다. 우리들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11시까지 놀았네요. 아까 6시부터 9시까지 놀았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맞아. 정신 안 차린 거죠. 우리들은 8단지 놀이터에 갔어. 집에 안 갔어 아직도.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랑 놀이기구 옆을 빙빙 돌며 수다 폭탄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수다 폭탄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여기 쭉 말하고 있죠. 너 아빠 어디서 일해? 동두천에서 스포츠클럽 운영해. 너네 아빠는? 우리 아빠도 스포츠클럽 운영해. 진짜 신기하다. 그러네요. 두 친구 아빠가 직업이 똑같아. 30분 정도 시간을 때웠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조동진이라는 가수의 딸이 있대요. 그런데 그 조동진의 가수의 딸이 밖에 나가서 노는데, 야, 우리 아빠는 행복한 사람 불렀는데, 행복한 사람 여러분 뭐 아시나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그거 불렀는데,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 아빠 뭘 불렀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아빠가 가수니까 남의 아빠도 가수인 줄 아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여기 두 아빠가 다 스포츠 클럽을 운영한다네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났대요. 그러니까 11시 30분 정도 된 거죠. 띵동 땡동 전화 벨소리예요. 아빠 학원에 있는데 왜 안 와?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학원에 왔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친구들하고 인사하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
아빠가 소리쳤다. 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까먹었어. 그제서야 금요일에 국사학원 수업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하지만 9시까지 한다. 이미 학원은 끝났다. 그렇죠. 11시 30분인데 끝났죠. 지금 갈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했다. 후회가 막심하죠. 아빠가 전화를 끊었다.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가만히 팔단지 놀이터에 서 있었다. 어쩌면 좋으니 어쩌면 좋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알람을 맞춰 친구들과 놀고 학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알람을 맞춘대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빠나 선생님께 혼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숙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실수가 반복된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다가 일정표를 기록해놓고 꼭 지켜야 한다. 처음에 비해서 두 번째가 아주 많이 좋아졌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지 참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에요. 대단합니다. 마지막 코스입니다.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 봐야겠죠. 분량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분량이 눈에 띄게 이렇게 많죠.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여기 친구들하고 놀았다. 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라면집에 가서 우동 먹고 뭐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구체적으로 썼죠. 그 다음에 또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인사하는데 이거 좀 틀리죠. 뭐 깔깔거리며 놀았다 그랬죠. 어떻게 놀았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중산공원에서 뭐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불이 꺼졌어요. 중산공원에는 11시 되면 불이 꺼지죠. 집에 빨리 들어가는 얘기예요. 빨리도 아니지만은 여기 그래서 또 팔단지 놀이터에서 수다폭탄. 그러다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잘 고쳤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잘 고쳤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평가입니다. 위 일기의 주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입니다. 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친구들과 정신없이 노는 모습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썼죠? 실제로 일기를 보면 위 어린이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되는 글감은 정신을 차리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은 거 많이 나왔죠? 정신 차리지 않고 막 놀았어요. 예. 자, 내일은 학교가 쉬어서 밤새 깔깔거리며 놀았다.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학원 왜 안 갔냐고 물었다. 국사 학원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하지만 학원은 이미 끝났다. 자, 개요짜기에서도 이 부분을 중간에 놓아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가운데다 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기의 개요짜기를 할 때 글감의 줄거리를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중간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놔야 되고요. 그렇게 줄거리를 쓴 다음에 일기를 쓸 때는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주제를 중심으로 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